네, 강프로입니다. 오늘 그 포스코 퓨처엠이 5%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약간 좀 지루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딱 요 정도 구간이 가장 조금 지루하고 짜증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하신 분들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쵸 기술적인 내용에 맞게 5%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 대장은 어딥니까? 에코프로 BM입니다. 자, 물론 여기 요쪽 구간 있죠? 요 날이 뭡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었었던 그런 날입니다. 그때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같이 그쵸? 똑같이 뭐가 나왔어요?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강력한 숏 커버링이 나왔죠. 이때로 숏 커버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공매도량이 안 줄고 있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누적 공매도량은 어쩔 수 없이 매수 물량으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전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얘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더 좋다. 근데 올라가서 좋은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파르게 나와요. 가파르게. 왜? 환매수로 전환이 될 테니까. 그쵸? 근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 주가는요 여기 수급 있죠. 수급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보더라도 뭐 기관은 매수 외국인은 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잡히고 개인은 매수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수급이 막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도 매수하고 기관도 매수하고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가고 무조건 올라가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서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데서 개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매수할 수도 있고 기관이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만 가지고 그쵸? 단순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쵸?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단지 차트가 맞다, 뭐 이런 뭐 기본적인 분석이 맞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고 큰 그림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할 때 우리는 딱 그 구간만 노려서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만든 게 언제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신고가를 만든 게 작년이에요, 작년. 그렇죠. 작년 15만 원에 이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구간까지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 구간 있죠. 여기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요 구간. 요 구간은 못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 구간을 먹으려고 덤비는 게 아니라 여기 첫 번째 시작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포스코 퓨처엠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시작점을 만드는 과정 그 중에서 바닥을 잡는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한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62평 돌파했고요. 200일 이평선, 즉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물이 나올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근데 그 매물대들은 당연히 이 먹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요. 양극재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내용을 우리가 에코프로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미쳐가지고 여기 공매도 포지션을 안 풀어요. 점점 높아집니다. 물론 신규 공매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막 대폭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일단 공매도 포지션 자체를 안 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대차 거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줄고는 있죠. 줄고는 있는데 이게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매도 포지션을 풀지 않고 있다. 얘네들이. 그렇죠? 얘네들이 풀지 않고 있다는 건 나중에 돼서 얘네들이 비싸게 살라 그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얘네들의 담보 가치 자 우리가 신용 거래를 만약에 했다고 쳐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대비해서 대략 최대한으로 넣었을 때 2.5에서 많이 들어가면 이게 그 종목별로 다릅니다. 3.5까지 들어갑니다. 이 증권사 신용을 넣었을 때 근데 우리가 반대 매매를 당한다고 하죠. 이 반대 매매가 2.5를 넣었을 때 내가 보유할 수 있는 폭이 더 커지고요. 3.5를 넣으면 보유할 수 있는 폭이 더 줄어들겠죠. 자, 내가 1을 가지고 있는데 2.5를 매수한 거예요. 그러면 2.5에 대비해서 그쵸 손실이 잡히겠죠. 떨어졌을 때. 그럴수록 내 돈에서만 까이니까 이 담보를 지켜야 되잖아요. 2.5를 총 보유하려면 네가 돈을 더 넣어라 이렇게 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포스코 퓨처엠을 그쵸? 포스코 퓨처엠을 올라가는 상황 그러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BM이 조금씩 가격대를 높여가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퓨처엠도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BM이 정배열 전환했죠. 그쵸?
정배열 전환 딱 하고 나니까 뭐가 나옵니까? 포스코 퓨처엠도 시간차가 있었지만 정배열 전환이 됐죠. 그럼 위쪽으로 가요. 장기 이평선도 둘 다 넘었잖아요. 넘었을 때 조금씩만 올려도 그쵸, 올라갈 수 있는 화력이 세집니다.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여기 공매도 물량이 담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돈을 더 넣거나 아니면 요거 있죠, 요거 이 누적 공매도를 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2.5의 비중을 낮추거나, 그쵸? 근데 이 정도보다 이 그 레버리지 폭이 더 클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양극재에서 어디서 수주했다더라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길거리 나가서 보면 전기차가 많습니까? 내연기관차가 많습니까? 그쵸? 그럼 전기차로 들어가는, 그쵸? 전기차로 들어가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그런 걱정이 아니라 시작점을 잡아야 될 때가 왔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는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지점이 신고가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 매물을 받아먹는데 횡보하는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 고가에 대한 매물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는 높아지면 우린 이걸 뭐라 그래요?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삼각수렴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해가면, 그렇죠? 저희가 공매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얼마에 내가 매수할래? 그쵸?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가는 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가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고가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공통된 내용은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내가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심리가 쪼그라들고요. 심리가 쪼그라들었을 땐 올라가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오자 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누구나 돈이 무한정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특히나 내가 큰 수익을 내야지 하고 많은 금액을 넣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심리가 위축되는 게 더 커집니다. 그렇죠? 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금의 그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난 무한정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오케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조금 드물잖아요.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언제나 자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금액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2주 안에 무조건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에서 내가 보유를 해가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는 게 지금 퓨처엠의 가장 좋은 매매 방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저가 부근에서, 그쵸? 저가 부근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 매수 구간을 지속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쪽으로 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드렸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있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쪽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오늘. 근데 그것 또한, 그쵸? 매도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 구간이 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매물이 나오면서 소화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딱 요 구간만 적절하게 보내면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 무한정 오르는 주식은 없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오르는 주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되 내가 2주 안에 더 수익을 전환시켜서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낼 수 있게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맞춰서 이 퓨처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12월 15일 그쵸? 에코프로 BM 그리고 KI NX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에코프로 BM은 지금 소폭 상승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KI 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쵸?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고가 종목이 더 간다. 그쵸? 신고가 종목만이 더 갑니다.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쉬고 신고가 만들고 쉬고 돌파하면서 더 갑니다. 바닥에서 올라와서 꺾이고 또 올라와서 또 매물 받고 또 꺾이고 실적 안 나오면 또 꺾이고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싸게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미래 가치에 대비해서 싸게 사는 건데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주식을 내가 싸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보유가 될 수밖에 없고 장기 보유를 했을 때는 내 심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쵸? 항상 신고가를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 소통방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고 KINX는 그쵸 8시 58분에 진행이 됐고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0%대 강세 구간에 있다. 하루에 10% 수익을 성공을 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의 핵심은 신고가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찾기도 어렵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무한정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뭐 매수하기도 어렵고 한다. 그러신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제가 여기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번호로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신고가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양극재 있죠. 양극재 쪽은 어쩔 수 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27년 있어요. 27년까지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지금 17만 톤에서 71만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쵸? 연평균 30% 정도의 성장률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일정 부분 그쵸? 실적에 비해서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성장폭이 더 크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그냥 기정사실화 시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토대로 가격적인 내용을 소통방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연말에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된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참여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또는 참여 그 두 가지 보내주시고요.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 가격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관련된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을 기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 신고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